우리는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법정 앞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Cool idea, bro. 멋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잘 아는 하이에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조금은 영리하고 조금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는 것뿐이다. 결국 해결책은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코드에 의해 강제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코드여야 했습니다. Bitcoin does not free us from work. Proof of work is required. 그래서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작업 증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 법정 화폐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빨리 부자로 만들어줄 똘똘한 투자 대상, 스마트 자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맥시인 잭 말러스는 이번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곳곳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우울해하는 그 이유, 사람들이 꿈을 잃고 모두가 돈만 쫓게 된 이 현상이 1971년 이후 망가진 이 법정화폐 시스템의 결과라는 걸 지난 1부, 2부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지표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와, 이 영상을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너무너무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이 영상들을 못 보셨다면요, 오른쪽 위에 띄워놓은 카드를 클릭해서 지난 영상들을 함께 꼭 보시기 바라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3부 영상으로 가시죠. 렛츠 고! And so Act 5 is reclaiming our time.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되찾는 것. 우리는 원래 어떤 미래를 약속받았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누가 어떤 실수를 했던 걸까요? 여기 한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누가 한 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앞으로 최소 100년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다들 아는 인물일 겁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법정 앞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그는 1930년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엄청난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 혁신은 계속될 것이고 인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케인즈의 생각이었습니다. 케인즈는 기계가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세상을 꿈꿨습니다. 생산성만 계속 높아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기계는 더 많아지고 생산량은 더 늘어나니까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거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삶을 멈추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 않냐? 그는 그렇게 믿었던 거죠. Cool idea, bro. The problem is we kept our end of the bargain. 좋은 생각입니다. 멋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쪽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만든 돈을 믿었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나는 더 많은 생산을 하면서도 더 적게 벌어야 한다. 집값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정부를 믿겠다고 했고 제도를 믿겠다고 했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문제는 100년짜리 우회로가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기술은 실제로 풍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낸 겁니다. 정부가 한 일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소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법정화폐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생산성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잘 아는 하이에크의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손에서 화폐를 빼앗아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시 좋은 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손에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조금은 영리하고 조금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는 것뿐이다. 우리가 약속받았던 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풍요와 이 모든 혁신과 이 모든 기술을 물려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었죠. 우리 아이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받았던 미래였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법정화폐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한 것은 악하다고, 악한 것은 선하다고 일부러 믿게 만든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더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코드에 의해 강제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코드여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값은 그들이 만든 돈으로 보면 더 비싸졌습니다. 크게 이 그래프의 파란색 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 비트코인으로 보면 집값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바로 노란색 선이에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약속받았던 것 가운데 비트코인은 화폐에 관한 부분을 다시 복원해줍니다. 건전한 화폐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노동을 다시 저축으로 바꿔줍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만들어낸 풍요를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곳에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제 시간을 썼습니다. 제 에너지를 썼고 수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보관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미 써버린 시간을 저장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과 연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보면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예술의 르네상스를 가지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AI에 관한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겠죠. 클로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샘 알트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한 남자와 그의 반려견 이야기죠. 이 남자의 반려견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AI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새로운 암치료법을 설계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수천 시간의 연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수십 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의 장비와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한마디로 문명 전체가 달라붙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클로드 사용료로 몇백 달러 정도 내고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AI는 우리가 약속받았던 미래의 또 다른 절반을 완성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훨씬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특정 직업을 골라서 그 직업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어릴 때부터 프로 운동선수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우주비행사가 돼서 달에 가는 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원인증 시키는 꿈을 꾼 그런 아이가 있었을까요? But instead wanted to be in compliance and wanted to KYC people.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의성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500년 전 피렌체로 여러분을 데려갔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창조하는 존재는 우리입니다. 쥐개는 창조하지 않습니다. 쥐개에는 취향이 없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예술작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하지만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를 지치게 하는 반복 작업,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잡무, 이런 거예요. 또 내일 출근해서 사람들 신원인증이나 해야겠네.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It takes the work that no child ever dreamed of doing. AI는 그 어떤 아이도 꿈꿔본 적 없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소중한 정신과 단 한 번뿐인 삶을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많은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할까요? 법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컴플라이언스 위험 평가를 처리해야 한다고요? 그냥 오픈 AI에게 몇백 달러 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일에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창의성과 여러분의 영혼을 그런 일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AI는 지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한계 비용을 낮춰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들을 주머니 속에서 바로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과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AI 덕분에 실제로 반려견을 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만들어주는 이 엄청난 생산성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로, 건축가로, 예술가로 말이죠.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그 도구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변호사가 되고 컴플레이언스 분석가가 되고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탈 펀드만 만들고 있다면 그런 도구와 환경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게 될까요? So, in my opinion, Bitcoin does not free us from work. Proof of work is required. 그래서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작업 증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에게서 무언가 하나를 배웠다면 그게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과자만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해주는 일은 노동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한 노동의 가치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AI는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